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단독 취재로 김민석의 추징금 납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검찰 수사록의 납부를 밝혀야 된다. 이런 데 주제입니다. 김민석이가 이제 국회의원을 몇 번 했냐,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 하면요. 김민석이는 이제 국회의원을요, 아주 옛날에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두 번, 21대, 22대. 그러니까 2020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 올해.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최근에 4년 하고 올해 된 거죠. 그러니까 4년. 그 전까지는 오랜 야인 생활을 했다. 한마디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 국회의원 한 거는 아니까. 그럼 가장 최근에 추징금이 얼마가 남았냐? 추징금이요. 지금 2010년에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으니까 아마 이제 이자가 원래 기업에 7억 2천만 원 받았거든요. 7억 2천. 옛날에 2007년하고 2008년 무렵에 7억 2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재판하다가 최종 판결이 아마 2010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추징금이 7억 2천 나올 거 아니에요. 추징금이. 근데 추징금이 이제 안 내고 계속 버텼다. 아마 이제 자기 말로는 여러저리 압류되고 하니까 추징금이 1억 정도 내고요. 1억 정도 내고 이제 6억 2천 정도가 총선까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6억 2천 정도가 계속 미납 상태로 10년 이상 쭉 되어 온 거죠. 근데 요즘에 추징금 왜 안 냈냐고 막 그때 총선 때 하니까 막 펄쩍 뛰면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나 추징금 다 완납해서 이러더라고요. 추징금 다 완납했대. 6억 2천 추징금을. 그래서 제가 한번 연도별로 관계 어떻게 됐는가 한번 추적을 해보고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직업이 없으니까. 6억 2천만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일단요, 이자가 중앙일보 기사나게 보면 21대, 2020년에 21대 국회가 되잖아요. 올해가 22대니까. 중앙일보가 이제 공개한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순위를 보면요. 재산 순위를 보면 이자가 꼴찌에서 앞잡입니다. 꼴찌는 이제 남편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되는 진선미라고 있잖아요. 여기 문제 많았죠. 남편이 부채가 많은 진선미가 이제 마이너스 11억 4,700이에요. 진선미가 이제 21대 의원 중에 21대 될 때, 그러니까 2020년 당선되잖아요. 그 21대 국회의원 중에 진선미가 꼴찌예요. 그 다음에 꼴찌 앞잡이가 뒤에서 2등. 이게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은 이제 마이너스 5억 7,700. 마이너스 이제 5억 7,700. 그러니까 추징금이 부채잖아요. 추징금이 부채니까 추징금이 한 6억 가까이 되니까 재산이 조금 있어봤자 추징금 때문에 마이너스 5억 7,700.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2021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연도별로 보니까 이제 2021년에 당선됐을 거고, 그건 그 해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2022년이 오리지널 이제 일했고, 그래서 2023년에 초에 오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1년 하고 몇 달 더 했겠죠. 2021년에 총선하고 몇 달 할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2023년 초에 관보에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23년 그 김민석이 재산을 정확하게 내역별로 다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초에 내역별로 재산을요
저기 원래는 이제 그 당선될 때 마이너스 5억 7,700 거기 꼴찌 앞잡인데 이 자는 이제 그 원래 15, 16 아주 옛날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쭉 야인 생활하다가 이제 그 21대 됐는데 그때 그 재산이 보니까요. 실제 그 재산이 거의 이게 그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현재 그 부동산 보니까 이제 그 5억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예금이 7,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가 10억 있단 말이야. 채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5억대, 그다음에 예금 7천이니까 한 5억 7, 8천 잡고요. 나머지는 이게 없는데 채무가 10억대다. 그러니까 총 재산이 마이너스 이제 2억 6천이다. 이렇게 줄어요. 야, 이게 꼴찌할 때 마이너스 5억 7,700이었잖아요. 당선될 때 마이너스 5억 7,700이요. 갑자기 2023년 1년 뒤에 당선되고 보니까 총재산이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채 내역을 딱 봤더니 부채가요. 이래 돼 있어요. 항목 중에 서울 남부지검 집행과 감소 이렇게 원래 추징금이 4억 8천이 있다가 아마 여기 6천만 원을 월급으로 변제하고 4억 2천이 남았다. 이렇게 2023년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5억 7,700으로 끝에서 두 번째 에서 당선될 때 5억 7,700. 근데 그 1년 지나면서 2023년에 초에 1년 지나면서 갑자기 재산이 한 몇 억 늘었는가 봐. 마이너스 2억 6천으로 한 3억이 늘잖아, 재산이. 5억 7,700이. 그러면서 그 추징금이 그때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남부지검 보니까 4억 8천이 있어요. 4억 8천이. 근데 6천만 원 변제가 4억 2천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때도 이게 4억 2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줄었냐 했더니 급여로 변제일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 받아가지고 이게 그 1년에 월급 받아가지고 6천만 원 갚았다. 실제요.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실수령액 얼마 안 되거든요. 원래 실수령액 해봤자 이게 뭐 연봉이 뭐 1억 뭐 1천만 해도요. 이리저리 이게 혜택 다 합치면 천몇백이라는 거죠. 월급은요.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제가 물어봐도 이게 월급은요. 진짜 자기 손에 쥐는 거는요. 1,000만 원 미만 7, 800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의정활동하고 생활하다 보면요.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지 돈을 이게 모으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김민석이가 뭐 재원회가 아들, 딸 둘이 있던데 그게 6천만 원을 추징금을 급여로 이게 낸다 1년에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다른 돈을 뭐 받아가 생활비를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거의 뭐 급여 전액을 내면 이게 의심받으니까 급여의 최소 비용만 떼놓고 변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생활은 또 흥청망청하죠. 그러면 이게 다른 돈을 저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고. 근데요. 문제는 이게 2023년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추징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추징금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2024년에 올해 총선 아닙니까? 올해 총선에 추징금이 자기 다 갚았다고 지금 큰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재산을 봤더니 플러스예요. 올해 재산을 봤더니 한 몇천만 원 안 되지만 플러스로 이게 전환돼서 2024년에 한 2, 3천만 원. 그럼 이게 또 재산이 또 이게 몇 억이 늘잖아요. 2, 3억씩. 그러니까 계속 이 재산이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적다. 마이너스 5억 7,700, 6억인데 마이너스 6억인데 추징금 다 갖고 올해는 이게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게 재산 흐름이고 지금 2023년에 6천만 원 변제했다고 해도 4억 2천이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그걸 다 갚았나? 무슨 돈으로? 1년에 아무리 월급 다 해도 이게 자기 말로는 이게 다 써도 6천 변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6천 변제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회의원 월급으로 깨끗하게 살 때는 국회의원들 다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그런데 지금 추징금이
제로. 그럼 이게 그 재산이 엄청나게 늘은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하면서 딱 이게 21대인 거죠. 21대. 22대는 이제 올해니까. 올해 시작한 거니까. 근데 거의 재산이 6억이 늘면서 이게 추징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딱 그거잖아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국회의원 월급 다 해도 4년 동안 이게 다 해도 안 되는데 다 모아도 이게 6억 추징금이 완납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그 재산을 연도별로 저기 보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돈으로 추징금을 갚았는지 이걸 이게 저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게 7억 2천만 원 뇌물 받아가지고 계속 안 갚고 10년 정도 계속 안 갚고 버티다가 갑자기 2021년에 국회의원 딱 되고 그때도 이게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2023년 신고재산에도 4억 이상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추징금이 다 갚았다면 이게 무슨 돈을 갚았냐 말이야. 1년 급여로 갚은 것도 이게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뭐로 갚았냐. 이런 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재산 신고를 하면요. 검증을 해야 돼요. 제가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 그 우리 사무처가 있잖아. 그냥 재산 신고하면 이렇게 신고됐구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신고한 거 넘어갈 것 같으면 굳이 재산 신고를 왜 합니까? 항목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 추징금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왜? 김민석이가 워낙 돈 받는 걸 좋아하고 이게 뇌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니까 어디서 이게 뇌물 또 정치자금 뇌물 받아가지고 이게 그 생활하거나 그걸로 이게 추징금을 갚아 나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김민석한테 촉구합니다. 추징금 무슨 돈으로 어떻게 다 갚았는지 그 연도별로 내역을 다 밝히라. 이걸 이렇게 촉구합니다. 고발하면 이게 오겠죠. 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먼저 촉구라는 거예요.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촉구라는 거예요. 의심이 가잖아. 그 10몇 년도 안 갚다가 추징금이 갑자기 국회의원인데 급여로 다각견에게 불가능한 추징금이다. 불가능하잖아요. 6억 2천이 남았는데 1억 내고. 근데 월급으로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뭐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일선만 먹고 삽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재산이 형성돼서 추징금을 완납했는지 연도별로 정확하게 밝히고 그 자금 내역을 소명해라.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왜? 시중에 별의별 소문이 많아요. 소문입니다. 별의별 소문이 뭐 이재명 측에서 도와준 거 아니냐, 추징금.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부터 지금 이게 별의별 억측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검증하면서도 제대로 이게 검증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김민석이는 이제 원래는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이재명 측에서 야, 당대표 니밖에 없다. 지금 네가 수석 최고니까 네가 옛날에 송영길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옛날에 송영길이가 당대표니까 내가 이낙연이가 경선됐지 않냐. 당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보고 이게 네가 당대표에서 좀 내한테 유리하게 경선을 이끌어가면 내가 이재명이 측에서는 내가 이게 대선 후보 되는데 전당대회에 도움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김민석이는 이재명이 앞잡이가 됐을까? 왜? 혹시 이게 이재명 측에서 김민석이를 도와준 건 없을까? 도와주면 이게 코끼잖아요. 돈이나 도움 받으면. 이런 게 의혹입니다. 이게 지금 막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제가 제기하는 게 합리적 의문이 아닙니까? 자기가 완납했고, 근데 완납한 연도가 최근까지 거의 4억 8천이 있는데 2023년에 4억 8천이 있는데 신고재산에 그럼 이게 완납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월급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월급으로 생활비도 안 되는데 보통 국회의원 중에 집에 생활 못 주는 사람도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자기 의정활동하기도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 개 합치면 이제 혜택이 많다는 뜻이지 공무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도 촉구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필요하면 이게 고발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이 소명이 안 되면 그게 다 뇌물이나 정치자금이지. 소명이 안 되면 고발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 왜? 이자가요. 이자가 이게 추악한 겁니다. 어제 그 5차 장애 집회 토요일 날 그거 봤죠? 가가지고 이게 뭐 6개월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6개월 내에 끌어내린다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재명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재명이 무죄다 하면서 이런 자가 이게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에요. 또 앞으로 이게 그 어떤 역할, 지금 수석 최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자기가 서울시장을 놓든 당대표를 놓든 뭔가 이게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이게 김민석이를 가장 이게 그 정청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김민석이를 앞으로 이게 많이 활용하려 하니까 우리가 김민석의 그 정과와 그다음에 그 재산 아주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그 이혼하고 이게 재혼하는 과정과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자금 흐름을 원단위까지 철저하게 한번 이게 검증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포괄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게 그 국민의힘 당이나 상에서 또 이게 그 우리 고발 또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게 한번 크게 이슈해서 반드시 김민석이를 발가벗겨 놓고 완전히 새를 해부하듯이 김민세니까 새를 해부하듯이 발가벗겨 놓고 이게 한번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서 반드시 추징금 의혹 뇌물로서 뇌물을 덮어버리고 뇌물을 받아서 기존 뇌물을 갚아버리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정치판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